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일단 정훈 선수의 은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정훈 선수가 워낙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파도가 있었던 선수잖아요. 제가 뭐 롯데 팬은 아니지만 섭섭합니다. 그러한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떠나간다라는 게 마냥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가는 시간, 가는 세월 이런 것들이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도미니칸 리그에서 여태까지 이적료라고 하면 이적료는 말 그대로 구단과 구단 간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칸 리그를 관장하는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예요. 도미니칸 리그에서 윈터리그 기간에 선수를 이제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여태까지는 구단과 구단 사이에서 알아서 했던 문제들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도미니칸 리그 협회에다가 그 선수의 이적료의 10%를 내놔.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도미니칸 리그는 그렇게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A라는 선수를 도미니카 B라는 구단에서 LG가 데리고 오면 B라는 구단과 LG 간에 계약 조건에 있어서 이적료가 발생이 되면 그 구단에다 이적료를 LG가 지급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당연한 구단과 구단 간의 비즈니스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구단과 구단 간에 이적료가 발생이 안 돼도 협회한테 내놔. 그 친구 몸값 얼마야? 10% 내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미니칸 리그도 리그를 운영해야 되고 구단 입장에서. 근데 운영할 만하면 좋은 선수 빼가고 운영할 만하면 좋은 선수 빼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협회가 나서서 우리 리그의 질적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아시아 쪽에서 도미니칸 리그 선수를 데리고 오는 횟수, 확률이 점점 떨어지지 않겠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는데 100만 달러 안에 이적료까지 다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도미니칸 리그에다가 굳이 선수도 미국보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협회에다까지 이적료를 주면서 구단도 아니고 100만 달러 안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폭일 수 있다. 라는 워딩을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서 한번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삼성 얘기인데요. 삼성이 2026 시즌에 기사의 내용은 최소한 우승권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삼성은 선수의 이탈이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있지. 물론 아직 강민호 선수가 계약 전입니다만 강민호는 거의 뭐 삼성에서 계약한다고 치고 불펜 김태훈 선수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승현 선수와 함께 이변이 없으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분위기. 그렇다면 삼성은 오히려 내년에 물론 이제 백정현 선수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돌아올 전력은 있어도 나갈 전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FA 시장에서 발을 떼었는지 안 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건 차치하고 그렇게 따지면 최용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빠따는 작년보다 좋으면 좋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이 올해를 거치면서 굉장히 두터운 뎁스가 야수 쪽에서는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외야만 보더라도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박승규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이 외야에서 뛸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작년에 2024 시즌에는 김성윤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가 1루로 픽스가 되면서 그 1루가 워낙 만점을 넘어가는 활약을 했고 디아즈가 내년에도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외야에 특별히 외국인 선수를 갖다 쓸 이유가 없을 정도의 뎁스가 거꾸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야에는 김영웅, 이재현, 디아즈, 류지혁, 신구조화까지. 그래서 야수 쪽은
제가 봤을 때 삼성이 넘버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삼성은 선발에 비해서 늘 불펜이 이제 약점인데 불펜 쪽도 올해에 튀어나온 선수들 불안했지만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큰 불안은 사실 김재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재훈 선수가 25시즌에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후반기에 살아나서 큰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불펜이 본인들 전력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사실 이게 빠따로 놓고 보면 상쇄할 가능성도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의 내년 전력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근데 그 선수들 스스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원태인 선수하고 구자욱 선수가 내년 시즌 끝나면 이 기사 보니까 동시에 FA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플러스가 알파가 된다면 삼성이 내년에 상당히 고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전 동의합니다. 일단 삼성이 본인들이 빠따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확신을 올해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타 팀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고 내년도에는 최영호까지 가세가 되면서 진짜 좌투수가 정말 선발이든 불펜이든 웬만한 우투수는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좌투수도 퀄리티가 좀 있어야지 버티지 안 그러면 진짜 힘들 거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의 방망이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각 팀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우리 LG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지난 FA 때 152억을 받았고 강민호 선수가 80억을 받았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내년 시즌 끝나고 FA인데 이 기사는 과연 36살이 되는 박동원 선수가 내년 FA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 기사의 내용은 박동원 선수가 이제 양의지 강민호급이 됐다. 실력 면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냉정하게 양의지 강민호급? 그러니까 전성기 양의지 강민호의 지금 전성기 박동원 선수가 동급이다? 저는 솔직히 그건 인정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의지 강민호가 없는 상태에서 박동원 선수가 최고다. 이건 뭐 오케이. 근데 강민호, 양의지 전성기와 박동원이 동급이다?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박동원 선수가 제가 봤을 때 타고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는 늘 포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팀입니다. 조인성 나가고 난 다음서부터 포수 육성에 대해서는 엉망이 진창이었잖아요. 방향도 이상하고. 조인성 나가서 김태군 1년 주전으로 쓰더니 20인 보호선수 명단에 안 묻고 바로 NC에 뺏기고 그 다음에 현재윤 영입하고 최경철 영입하고 손가락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성우 영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허도한 영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동원을 외부에서 FA로 영입을 했으니 제가 봐도 LG 트윈스에서 주전 포수가 되면 그 친구는 나라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돈방석이거든요. 근데 박동원 선수가 벌써 LG에서 없으면은 제일 안 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누가 얼마고 막 비교를 했어요. 근데 100억은 힘들지라도 60억에서 70억은 지난번에도 60억 좀 넘었잖아요. LG랑 계약할 때. 또 한 번 그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박동원 선수가 60억, 70억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걸 오케이 할 거였으면 지금 차명섭 단장이 단연계약 생각 있다고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번에 그냥 오케이를 했을 것 같은데요. 단연계약을 했을 때 60억, 70억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미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겠죠. 기본으로 깔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창기 선수와 박동원 선수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시간에 언급했지만 LG 트윈스에서 셀러리 캡이랑은 상관없이 계약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치세 낸다고 하면서. 워낙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LG 트윈스는 셀러리 캡에 오버되는 금액을 충분히 낼 마음이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박동원 선수와 홍창기 선수는 그 셀러리 캡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는 더더군다나 포수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보다 더 유리해요. 굳이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박동원은 LG한테 슈퍼 갑이에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의 계약은 LG 입장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엄상백 선수를 한화에서 왜 영입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한화는 제가 봤을 땐 엄상백 선수가 필요한 팀이 아니다. 엄상백이 필요한 팀은 투수력이 안 좋은 팀이 엄상백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거의 80억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그건 뭐 이제 돈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계륵이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년에 외국인 둘, 류현진, 문동주, 그리고 5번째 선발에 한화가 엄상백밖에 없어요. 넘쳐서 문제잖아요, 한화는. 근데 정우주 선수가 선발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누굴 쓰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상백 선수가 5선발 자리도 위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게 올해 야구를 만약에 안 봤어. 내가 한화 팬이 아니야. 그랬어도 그럼 이 얘기는 올해 5선발은 엄상백이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올해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상백 선수는 시즌 초 빼고는 대체 선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중간에는 대체 선발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벌써 엄상백 선수는 올 시즌에 벌써 5선발에 위치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우주를 선발로 돌린다? 그러면 엄상백 선수는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기존의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이상. 그 제가 엄상백 선수를 선발로 데려갈 거냐, 불펜으로 데려갈 거냐. 막말로 얘기해서 엄상백 선수가 KT에서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았던 게 아니잖아요. 선발로도 뛰었다가 불펜으로도 갔다가. 그 얘기는 엄상백 선수가 메이드된 선발 투수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었단 소리거든요. 그런 선수한테 78억을 안겼으면 하나도 사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만 계약은 했기 때문에 중간에 파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저 돈은 분명히 써야 됩니다. 계약된 대로. 그러면 가시방석은 엄상백이죠. 솔직히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통장에 돈이 꽂히면 이건 계약 조건이니까 아무리 팬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계약 조건에서 내가 받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엄상백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실전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다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 다음 계약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엄상백 선수에게 보직을 확실하게 설정해 주는 게 하나 입장에서는 먼저냐 중요하냐 보다 과연 엄상백에게 룸 하나를 내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롱맨 말고는 들어갈 자리 없어요. 더군다나 그 왕앤청인가? 그 친구까지 왔잖아요. 정우주가 아니어도 왕앤청이 선발로 들어가면 여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화는 투수가 진짜 막 미친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화의 내년의 투수 운용에 대해서 엄상백 선수가 계속해서 딜레마일 것이다. 라는 걸 보자는 거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것도 매우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전력적으로 봤을 때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음 하나 소식입니다. 내년 시즌 끝나면 노시안드 FA입니다. 내년 시즌 끝나면 거물들이 진짜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노시안한테 과연 얼마를 줘야 돼? 라는 주제입니다. 왜 갑자기? 야, 한화가 강백호를 영입하는데 100억을 줬잖아. 그러면 강백호보다 WAR이 월등히 앞서는 노시안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데 강백호보다는 무조건 더 줘야 되지 않아? 그럼 강백호가 100억이면 이 친구는 강백호의 기준보다 20억이 비싸야 돼? 30억이 비싸야 돼? 50억이 비싸야 돼? 한화의 프랜차이즈인데 사실 세이버 매트릭스로 전부 연봉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리그에서 WAR 1의 가치가 6억 정도 한대요. 저도 이걸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대요. 이 기사로 보면. 근데 강백호가 100억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100억의 가치를 하려면 연평균 WAR 4 이상, 4승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시아는 벌써 연평균 4.70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백호는 4승을 맞춰야 되고
이 친구는 4.70을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시환은. 그러면 강백호는 포지션도 애매하고 없는데 야는 3루야. 국가대표. 거기에 1루도 가능해. 나이도 강백호보다 어려. 그럼 과연 노시환의 몸값을 한화에서 얼마를 책정해야 돼? 얼마를 책정해야 돼? 나이가 깡패인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친구 못한다 해도 시즌 다 끝나고 나면 항상 30개예요.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건 한화가 윈나우를 표방해서 강백호를 데리고 온 것까진 좋았어. 근데 이게 지금 자기 발등을 자꾸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엄상백 78억에서 시작했어요. 강백호 100억이에요. 근데 정작 노시환은 그럼 얼마를 줘야 돼?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난리를 치고 무슨 악법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구단들이 필요하면 선수한테 끌려가서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배팅 금액을 막 높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작 진짜 내가 진짜로 배팅을 세게 해야 될 때 돈이 모자르네. 아니면 부담되네. 이러니 셀러리 캡이 존재해도 셀러리 캡을 넘길 팀들은 다 넘겨요. 아, 우리 돈 낼게. 벌금 낼게. 제가 봤을 때 노시환은 충분히 100억 이상을 받아야 될 논리가 한화에서 미리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노시환을 잡으려면 강백호의 기준을 무조건 넘겨줘야 될 겁니다. 전 이 기사도 동의합니다. 자, 롯데 정훈 선수입니다. 저는 이 친구 볼 때마다 걱정됐어요. 다칠까봐. 근데 진짜 이 친구는 현역에서 은퇴해서 초등학교 코치하다가 다시 신구 선수로 입단해서 30대 후반까지. 그거 아세요? 이 친구 현대로 입단했던 선수예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요거 좀 보여드리면 06년 현대 육성 선수. 근데 현대에선 뛴 적이 없어요. 1군 기록이 없고 이적해서 방출돼서 다시 롯데로 들어와서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 진짜 요때가 진짜 대박이었죠. 14, 15. 요때 이제 불꽃이 확 뛰었죠. 13, 14, 15. 16까지. 그래도 정훈이었어요. 제가 저러다 진짜 빠따지라다 진짜 다치겠다 할 정도로 정말 매 플레이 매사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필 펀지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훈 선수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간절함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었죠. 근데 진짜 정훈 선수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근데 막상 또 우리 롯데 팬 여러분들도 정훈 선수 은퇴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입단은 현대 유니콘스로 했지만 사실 방출되고 롯데로 다시 재입단을 했잖아요. 10년도에. 그리고 쭉 롯데에서만 뛰었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현대에서 1군에 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롯데 프랜차이즈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선수와 한 시대를 같이 했다라는 건 꼭 여러분들께 추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훈 선수를 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매사에 열심히 하고 매사에 진짜 간절함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도 최고참이 돼서도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플레이 하나하나의 진중함, 이건 진짜로 많이 느끼게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훈 선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제2의 야구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칭 스텝을 해도 참 잘할 것 같아요. 선수들과의 융화 그리고 본인의 그 간절함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중심이었고 이게 조금 빛을 못 보는 선수들에게도 정말 토닥이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코칭 스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아무튼 정훈 선수의 제2의 인생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푸야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시는데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나이가 60이신데 대한민국 프로야구 유튜버 중에 자네가 최고요 하면서 구독, 좋아요는 좀 누르고 보자고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대신해서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고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